자, 이어서 갑니다. 1세대 1주택까지 받고, 이번에는 855페이지 1세대 1주택인데 양도를 할 때 비과세 받으려면 마지막 요건이 있어요. 보유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다. 그러면 첫 번째 메뉴에 보유기간은 뭐고 거주기간은 뭐냐? 보유기간은요,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그 자산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그 주택이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 취득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 등기한 날이 아니에요. 등기는 팔기 전에 등기만 하면 돼. 등기 안 했어도 옛날에 취득. 예를 들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언제 취득해? 상속 개시일. 취득이잖아. 예? 그리고 오늘 팔았다. 잔금 받았다. 오늘까지 날짜 계산하죠? 예. 또 매매로 취득했으면 옛날에 취득할 때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취득이고, 오늘 팔았다, 오늘 잔금 받았으면 오늘까지 날짜, 이렇게 보유기간.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거주기간은 뭐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 서류에 찍혀 있죠? 예. 전입신고한 날, 그래서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를 거주기간, 실제로 살은기간. 대다수 질문할 때 실무에서 그렇게 질문해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민등록은 옮겨놨는데요, 전입신고했는데 실제로 난 안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주 초등 같은 질문, 초등생 같은 질문. 초등학생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뭐라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처벌받아요. 그래야지. 잡히면 처벌받고 안 잡히면 처벌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원래 거주라는 건 주민등록도고 실제로 뭐하라? 살아라. 그런데 무지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파트 하나인데 전세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다 주민등록 옮겨, 자기도 거기서 두 가족이 살았대. 웬만하면 힘들잖아 그거. 예? 그래놓고 그거 누가 봐도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예? 아파트 방이 4개인데 하나는 자기가 살고 3개는 전세, 월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를 하면 돼? 입증을 하면 되잖아. 실제로 사실관계를.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들다는 얘기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기간이 뭔지 거주기간이 뭔지 알아봤죠?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충족하라. 1번 지역. 일반, 동그라미 1번. 일반 지역은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가로한 생략하고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몇 년 채워라?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 받는다. 됐어요? 그런데 밑에 2번 무슨 지역? 조정대상 지역.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은 2018년서부터 도입이 됐어요. 예?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고 100분의 130을 초과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데,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 거기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거예요. 주택을 취득할 때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를 취득했다면 2년 보유 기간 중에 반드시 주민등록도가 몇 년?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채웠을 때 비과세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건 몇 년? 기본. 취득해놓고 몇 년? 2년 살고 나서 팔아야 비과세다 이거죠? 예? 그럼 일반 지역은 안 살아도 되죠? 가지고 있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분당은 조정지역이죠? 그럼 여러분이 분당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예요? 아니면 2년 보유 중에 2년 거주를 하고 팔아야 비과세야? 예? 그때 달라요. 주택마다.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틀리잖아. 옛날에 주택을 취득해 놓은 건 조정지역이라는 거 없었잖아. 그때는. 그때 취득한 건 2년만 채웠으면 그냥 비과세야. 지정되고 나서 취득한 것만 몇 년 거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주택마다 틀리다 이거죠? 예, 또 하나. 여러분,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취득했으니까 2년 거주하라 그랬죠? 근데 몇 년 지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뭐 할 때?
팔 때 조정지역에서 풀렸어. 일반 지역이 됐다 이거지. 그럼 2년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취득할 때 기준이니까. 이해가세요? 풀렸어도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충족하고 팔아야 비과세 받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2년 보유해야죠. 조정 지역은 2년 거주죠. 1세대 1주택. 그런데 밑에 보세요. 3번 1세대 2주택 보유기간 계산 그랬죠. 주택 몇 개? 2개.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특례가 이따 할 거예요, 설명. 그런데 이때 보유기간 계산 공인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이 모르는 거. 몰라 이거. 자, 여기 보세요. 그 우선 읽고 설명드릴게요. 위 1과 2 보유기간 계산은 그러니까 조정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자산 취득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은 2년 채워야죠. 그죠? 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죠. 다만 2주택 이상을 가로한 생략하고요. 생략하면 네 번째 저 끝이야. 2주택 이상을 찾았어요? 보유한 한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뭐했다? 양도한 경우,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여기 보세요. 주택 3개 가지고 있어요. 3개, 2개 팔다 세금 냈죠?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 때 세금 내고 또 팔 때 세금 냈잖아. 이제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죠? 그날부터 새롭게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라. 이해가세요? 옛날 것 필요 없어요. 1주택이 된 날부터 앞으로 몇 년 채워?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주택이 5개 있어요. 예? 5개. 그러면 4개, 3개, 2개, 이 4개 팔 때는 세금 내죠? 그럼 마지막 몇 개 남았어? 하나. 이건 옛날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다. 1주택이 된 날부터 4개 팔았잖아요. 팔면서 1주택이 됐죠? 그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된다.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것만 해주면 간단한데 다시 가로 안 갑니다. 다만 두 번째 줄 2주택 이상 가로 열고 155조 155조에 이미 156조 2에 따른 일시적 무슨 주택? 일시적인 2주택의 해당하는 경우 그것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빼라. 여기 보세요. 일시적 2주택이죠? 하나 팔았으니까 비과세 받았어요. 일시적 2주택이니까. 그럼 하나 남았죠? 그날부터 계산 안 해. 원래부터 취득한 날 그대로 인정해줘. 일시적 2주택.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1주택이 된 날부터 앞으로 새롭게 2년 보유.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을 요건을 충족한 건 그대로 인정해줘. 옛날 규정.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겨서 하나 더 857페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은요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팔아라. 조정지역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비과세 혜택 주잖아요. 근데 857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맨 위에 이러이러한 경우는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보유 안 했어. 2년 거주 안 해도 돼.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 주겠다. 투기가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2년 1세대 1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2년 보유 못해도 돼. 그냥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파는데 2년 거주 안 했어도 돼. 그냥 비과세 혜택 주겠다. 이해가세요? 다만 조건이 전부 다 뭐일 때만 1세대 1주택인데 어떤 경우냐? 1번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생략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 두 번째 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 거기 취득한 날이 아니라 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인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임대를 주죠? 예? 아니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왜 임대를 줘요? 그냥 분양하지. 국가가 허가내 줄 때 야 너네는 몇 프로는 일단 뭐 해줘?
임대하고 나서 나중에 팔아. 이렇게 법에 국가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주택을 지어놓고, 또는 LH공사는 공공이잖아요. 공익. 그래서 LH공사도 아파트 지어놓고 일단 뭐해? 임대주죠. 무주택자. 그래서 임대를 해. 몇 년? 5년. 그럼 무주택자는 거기서 월세 주고 사는 거지. 저렴하게. 몇 년 살아요? 5년 살고 나서 그 사람한테 분양권을 우선 주는 거지. 너가 분양받으려면 너 분양받아. 그래서 5년 살던 사람이 거기 그 아파트 뭐 받았어? 분양받아서. 그럼 비로소 자기 거죠. 그럼 자기 앞으로 뭐 해놓고 이제 등기했죠. 예? 등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로 팔아도 돼. 왜? 취득해놓고 양도할 때까지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한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몇 년만 살았으면,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날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얘기야. 취득해놓고 보유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한 날, 그날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몇 년 살았으니까 그건 투기가 아니다. 비과세 혜택을 줘요. 이해가세요? 임대주택. 예. 두 번째,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지 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협의해서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 여기까지 줄여서 수용. 여러분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 못했는데 강제로 뭐가 돼? 그건 내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비과세 혜택 주겠다. 보유기간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이 얘기. 수용되는 경우. 그런데 다만 끝에 다만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토지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건 이거죠. 주택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냥 수용되면 그냥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비과세죠. 예, 그런데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일부만 뭐가 돼? 수용될 수 있어. 다 수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잘라서 수용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잔존주택과 부속토지 이 남은 거, 요건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비과세다. 수용이 아니라 그냥 팔아. 짜투리 남은 거 그것까지 비과세. 이해가세요? 전부 수용됐으면 깨끗이 끝나는데 일부가 수용됐으면 짜투리 남은 건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아도 비과세 혜택 준다. 그것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서 기억할 건 1세대 1주택이 수용됐구나. 그러면 보유기간 따지지 않는다. 됐어요? 다음 3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자, 해외 이주법 하면 이민 가는 거야. 이민 가는데 조건이 있네.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일부만 출국 그러면 안 돼. 세대원 중 일부는 남아있고 그러면 안 돼. 세대원이 전부 다 뭐하라? 출국을 하라. 그죠? 그런 경우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여기 보세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외국으로 이민 가야 돼. 근데 지금 팔려고 했더니 2년 보유 못했어요. 2년 거주도 못했어요. 그럼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지금 이사를 못 가는 거야.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세금 때문에 막고 있으니까 위헌 소지가 있죠.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 갈 때는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면 그냥 팔고 가라. 따지지 않을 테니까 비과세. 이해가세요? 보유기간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얘기예요. 이민 가는 거. 그런데 다만 출국한 날 현재 주택이 딱 몇 개 있을 때만, 여기 전부 다 하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팔고 가면 되잖아. 예? 처분하고 출국하면 돼.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비과세니까. 그런데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매매. 왜 안 돼요 매매가? 제가 다 받으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어쨌든 매매가 안 돼. 출국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뭐 하고? 출국하면 되잖아. 부동산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출국하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파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안 팔리면 먼저 뭐 하고?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됐어요? 다음 네 번째는 3번하고 4번의 차이점은 뭐냐? 3번은 이민 가는 거. 4번은요 1년 이상 외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오겠다. 이거지.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전부 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느냐? 취약.
여러분 우리 교육법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 갈 때는 기본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따라가야 돼. 예? 또는 외국으로 남편이 해외 지사로 파견 나간대. 그럼 남편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 주부들의 뭐가 있어? 느낌, 촉이라는 게 있어. 예? 남편이 해외 지사로 파견 나갔다가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데 안 올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따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세대 전원이 나갔다가 오겠다. 이런 경우도 돼요. 비과세 혜택 줍니다. 다만 이것도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요건 조건이 있어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살아야 돼.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살아야 돼요. 지금 1, 2, 3, 4, 1번 있었죠. 임대주택 5년 거주죠. 나머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5번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질병, 학교폭력, 요양, 근무지 변경으로 타 시군으로 이사가는 거. 이사가기 위해서 파는 거.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여기서 조건이 취약 등의 사유라고 그랬죠. 여러분 취약은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때문에 이사간다. 그건 안 돼요. 고등학교부터 돼. 고등학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이사 가야 된다. 그건 된다는 얘기지. 중학교 이사 가는데 그건 안 돼. 예? 다 지역마다 중학교 웬만하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타시군으로 이사 가야 돼. 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구가 달라도 돼.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이사 가도 돼. 구가 틀리니까. 근데 성남시에서 성남시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성남시에서 의왕시로 가든가 옆에 용인시로 가든가 시가 서로 보완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때 인정해줘요. 이해가세요? 그때는 2년 보유 안 했어도 2년 거주 안 했어도 그냥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5가지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5가지. 이런 경우는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또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858페이지 보시면 858페이지 방가로 3번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통산 그랬죠. 통산이 뭐야? 합쳐서 계산한다. 거기에 1번 있죠. 1번하고 3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1번이 뭐냐?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되거나 불에 타거나 무너지거나 노후 낡아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보한다. 보유기간을 예? 합산한다. 통산한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1년 정도 지났어요. 몇 년? 1년 지난 다음에 얘는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애야. 예? 그래서 과연 성냥개비 하나로 주택이 탈 수 있나 늘 궁금했어.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주택이 불에 탔어. 없어졌어. 소실. 불에 탔죠?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재건축 공사를 해야 되겠죠? 몇 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여기서 주택을 새로 지었네? 재건축했어요. 새로 지었어요. 주택. 지어서 주택을 새로 지은 주택을 몇 년? 1년 가지고 있다. 이쯤에서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면 1세대 1주택이죠? 보유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멸실되기 전에 보유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합쳐라. 그래서 몇 년? 2년 채웠으니까 비과세.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때 공사기간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개인이 건물 진 거죠, 이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개인이 건물 진 거잖아. 자기가 공사. 근데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는 거 어떤 거? 맨 밑에 박스 보세요. 5번. 맨 밑에 박스 5번. 찾았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공사기간을 뭐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사기간도 포함이야. 이해가세요?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 갖고 철거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철거가 됐어. 이제 뭐 받았어요? 딱지. 조합원 입주권이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주택이 아니라 뭐야? 입주권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뭐가 됐어요? 준공됐죠? 그래서 아파트 받았어요. 이제 이거 없어지고 주택이 됐죠? 이 아파트 가지고 있다. 이 아파트 뭐 했어요? 여기서 양도했잖아요. 이건 새로운 주택이 아니야. 이렇게 공사기간도 다 뭘로 봐? 보유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해가세요? 근데 이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건물 짓는 거죠. 이건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공사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됐어요? 또 하나 위로 가서 3번 상속받은 주택 있죠?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원인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한 세대로 보유한 기간 그랬죠? 합쳐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남편이 주택 사가지고 10년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뭐 받았어? 상속받았어. 부부는 떨어져 있어서 같이 사는 걸로 보죠? 그럼 부인은 상속받고 그 다음날 팔아도 10년 가지고 있다 파는 거야. 합쳐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예. 부부만 그렇게 계산해요. 부부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면은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주택을 취득해서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어. 지금 사망하려고 그래. 병원에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들 봐놓고 조만간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2, 3일 내에 돌아가실 때 같으니까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러면 아들이 딴 데 살고 있었어요. 딴 데 살고 있는데 제밥에 신경 쓰고 뭐 받고 상속받아서 팔으면 비과세 받을 줄 알고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주소지 이전했다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뭐 받았어?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동일한 세대 기간 몇 년이야? 며칠이야? 3일만 인정해줘. 얘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누구는 부부는 떨어져도 같이 있는 걸로 보니까 그냥 다 합쳐서 계산. 이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 봤는데 여기 보실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1세대 1주택은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죠? 첫 번째 하나의 세대가 뭐고 주택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이건데 첫 번째 1세대 그러면 거주자로서 누구? 배우자, 부부가 하나의 세대죠. 예? 이때 동거 가족이 있으면 여기는 생략을 했지만 이 부부가 원칙이 하나의 세대인데 여기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누구? 동거 가족이 있으면 가족까지 하나의 세대죠. 동거 가족은 두 사람이 열십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다음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해 주는 거. 이건 별도로 세대를 보였을 때 분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0세 이상인 자녀는 부모랑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 30세가 안 됐어도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다. 옛날에 결혼했었던 사람은 나이 따지지 않고 세대 분리하면 인정된다. 30세도 안 됐고 결혼 안 했어도 돼요.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77만 8천 원 정도의 월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 인정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부득이한 경우 결혼했거나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여기 배우자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아닌데도 배우자에 포함되는 경우 있죠. 위장으로 부한 거, 이혼한 건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짜고 한 걸로 판단이 되면 부부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부는요 따로따로 별도로 단독 세대 구성해서 따로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됐어요? 예. 다음 1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부속된 토지죠. 그런데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수도권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 밖의 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몇 년 보유? 2년 보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죠? 그런데 요 5가지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지지 않는다. 첫 번째 무슨 주택? 임대주택. 몇 년 거주?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은 투기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기 과천에 주공에 LH 있죠? 임대주택. 그 세입자들한테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입주할 때는 무주택자한테 뭐 조금 받고 보증금 조금 받고 월세를 저렴하게 해서 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할 때? 분양할 때 우선 분양권 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때 시가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가가 분양 가격에 2배, 3배 올랐잖아. 그럼 돈이 없으니까 못 받아. 분양을 못 받아. 그러니까 LH에서 나가라. 거기 사는 건 몇천 명은 못 나간다. 그죠? 그러면 국가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대통령이 해결했잖아. 뭐라고? 대통령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해? 내가 대통령 할 때만 미루면 되지. 그잖아. 그래서 8년 연기해줬잖아. 대통령이. 그럼 이제 8년 동안 산단 말이야. 그럼 8년 또 지났어, 앞으로 이제. 그럼 그때 가서 또 그때 당시 대통령은 또 뭐 하면 돼? 그럼 돼.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왜? 분양가가 너무 올라갔어요. 현재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분양가를 해달라. 이거잖아. 예? 분양할 때 가격으로 우리 사게 해달라. 이거잖아. 그런데 전국의 LH가 지역마다 다 있단 말이야. 임대아파트.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도요. 분양가보다 시가가 떨어져서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5년 임대하고 살 때 가격이 뭐였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부담 없이 샀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뭘로? 분양가로. 옛날 분양가로 너네 또 다시 내? 그러면 내겠냐고 전국에 임대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되지.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건물 붕괴되기 전까지는. 한두 명이야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거 대출이 된다면 그 사람들 지금 공부했잖아. 그거 5년 살았죠. 한참 지났잖아. 대출 받아 빌린 돈. 그래갖고 그거 뭐 받아? 분양 받아.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잖아. 몇 억 시세 차이 남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취득할 돈이 없잖아. 힘들지. 이해가세요? 개념이 그렇다니. 임대주택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말하는 것도 무서워. 자, 여기 보세요. 요거 그리고 보유기간 요거 충족하라. 그런데 보세요. 이거 다 충족했어요. 그럼 비과세 혜택을 줘야지. 근데 비과세 안 해주는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충족했는데도 과세하는 게 있다. 고가주택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이해가세요? 조합원 입주권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것도 과세야. 그런데 다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861페이지 고가주택에 대해서 봅니다. 861 맨 위에 고가주택이라고 나왔죠. 고가주택은 주택과 거기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합계가 토지 건물 합쳐서 네 번째 줄 얼마? 12억을 보아라.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다. 여러분 고가주택은 두 군데서 나오는 거죠? 예? 고가주택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임대소득이 있어요. 무슨 소득? 임대소득이 있고 지금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임대소득은 빌려준 거지 파는 거 아니잖아. 임대는 매매가 아니니까 실거래 가격이 없어요. 임대니까 매매 가격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기준시가로 갑니다. 기준시가 얼마? 9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에요. 가격도 틀려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보아라.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을 9억하고 12억인데 고가주택 공통점이 있어요.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뭐다? 과세다. 비과세가 없어. 과세야. 이해가세요?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비과세가 아니라 뭐? 과세. 그럼 양도소득은 실거래 가격 12억 초과한다고 그랬죠? 그때 밑에 보실래요? 고가주택 판단 1번 공동소유주택은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기 지분만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전체 주택이 얼마?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이해가세요? 내가 10% 공동소유는 자기 지분만큼 계산하잖아요. 지분만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분에 관계없이 전체 주택이 얼마? 12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다음 두 번째 겸용주택. 이거 올해 개정된 거예요. 아까 상가주택은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죠? 아니야. 특별히 고가주택 계산할 땐 그렇게 계산 안 해. 주택 부분만 가지고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이해가세요? 면적이 크든 적든 따지지 말고 겸용주택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이것은 상가 부분은 뭐하고 빼고 주택 부분만 가지고 그게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그런 거 없어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겸용주택은 일반 주택 판단하는 거하고 틀려. 아까 주택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가주택 판단할 때는 올해 개정됐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것이 12억을 구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면적 전체 그런 거 없어요. 면적이 크던 적던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 부분만 가지고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됐어요? 다음 3번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라여 한꺼번에 양도할 때는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봐? 하나. 그때는 전체가 주택 하나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됐습니까? 요거까지 보시고 맨 밑에 방가로 2번. 여러분 고가주택은 비과세야 과세야? 그래서 첫 번째 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과세한다. 됐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다만 계산할 때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부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계산식이 나왔죠. 공식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자, 옛날에 취득할 때 가격이 10억 주고 취득했어요. 얼마요? 10억. 그런데 요번에 양도 가액 팔은 것은 얼마에 팔았냐면 15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몇 년 보유했어요? 2년 보유했네. 그리고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뭐를 했어요? 등기하고 팔아서 이게 다 갖춰졌을 때 고가주택이에요. 여러분 하나 주택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았어. 근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뭐했어요? 초과했다.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12억을 초과한다고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일 때만 사용하는 거야. 주택이 몇 개인데 딱 하나.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 초과. 그게 고가주택이야. 이해가세요? 예? 주택 3개, 4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 파는 건 아무리 비싸든 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거 아니다. 고가주택은 어디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는 1세대 1주택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 여기 보세요. 1세대일 때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여기 보세요.
1년 보유했어요. 1세대 1주택. 예? 1년 보유해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고가주택이 아니야. 혜택 안 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했으니까. 2년 보유해야 비과세잖아. 2년 보유 안 하고 1년만 보유했죠? 그럼 이럴 때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 양도가액 얼마? 15. 취득가격 10억. 매매차익. 이거 가지고 계산해. 혜택 안 준다니까? 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몇 년 보유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지. 근데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고가주택이니까 못 받죠. 이럴 때만 혜택 주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 양도가액 얼마? 15. 필요경비 10억밖에 없다. 취득가격. 그럼 매매차익 5억. 이거 다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니까 혜택을 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곱하기. 이거는요, 얼마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에요? 얼마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야, 지금? 15억에 팔았잖아요. 15억에 팔았더니 얼마 생겨서 매매 차익이? 그럼 15억에서 기본 12억을 빼라 이거지. 12억까지는 과세 안 하니까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니까 공식이 그거잖아요.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럼 빼면 얼마? 자, 15억에 대한 이익이 5억이야. 그럼 3억에 대한 이익은 얼마냐? 3분의 1이잖아. 5분의 1. 3, 55. 그죠? 얼마? 양도 차익을 1억으로 계산하는 거. 5억이 아니라 얼마? 1억 가지고 세금 계산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과세는 하지만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문 하나로 얘기하면 첫 번째 줄 고가주택은 양도록세를 부한다. 과세한다. 그죠? 예.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 봤는데, 그럼 여러분 863쪽부터는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이제 설명할 건데, 그건 거의 실무적인 얘기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점검하죠. 노트 보세요. 예, 노트. 자, 요거 다음 장에 보니까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자, 아까 설명드렸죠? 예. 자, 거주자하고 아버지는 따로, 어머니는 아들하고 같이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30세 이상이야. 그러면 아버지랑 따로 살잖아요. 어머니는 이리 가. 부부니까. 그럼 여기 1세대 1주택, 여기도 1세대 1주택이야.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어느 거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자, 여기 어머니 따로 살죠? 아버지하고 요거 30세 이상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인데 같이 살잖아. 그럼 한 세대의 주택 몇 개? 2개. 어머니는 관계없어요. 이리 오니까. 떨어져 있어도 같이 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느 거든 하나 팔면 세금 내야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됐습니까? 예. 다음.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여기서 겸용주택 아까 설명드렸죠.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근데 여기서 고가주택을 보할 때 판단할 때는 틀려.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면적 크기 계산 안 해. 주택 부분만 뭘로? 주택으로 본다. 다음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한꺼번에 다 팔면 전체 주택 몇 개? 하나로 봐라. 그죠?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죠? 근데 동일한 누구일 때
가족, 세대원이 공동소유하면 그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거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지역은 몇 년?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되는데, 취득할 때 당시 무슨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몇 년 거주?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어도 2년 거주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보유기간 계산, 거주기간 할 때 첫 번째, 멸실돼서 없어진 주택이나 재건축하는 주택은 합쳐서 보유기간 계산하라. 두 가지만,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가족으로서 같이 거주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아라. 합산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요거 잘 보세요. 자, 주택 몇 개?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과세 대상 1주택을 팔았어요. 2개 가지고 하나 팔아서 세금 냈어요. 과세 했으니까 냈죠? 몇 개 남았어? 그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보유해야 돼. 예? 그때 보유기간은 뭐라고? 1주택이 된 날부터 2개 가지고 하나 팔았으니까 하나 남았죠? 그날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채워서 팔아라. 그래야 비과세.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일시적 2주택이야. 일시적 2주택은 특별한 혜택을 줘요. 그래서 주택 하나 팔아서 비과세 받아서 2개 가지고 하나 팔았으니까 비과세죠?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죠? 그럼 원래 취득한 날 그대로 인정. 예? 새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혜택 줘. 양도하는 주택에 원래 뭐한 날? 취득한 날, 옛날 취득한 날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다음 일시적 2주택은 이렇게 혜택을 줘. 2개 다 혜택 받는 거야. 다음 2주택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과세했어요.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았죠? 과세가 됐어. 그리고 주택이 하나가 됐는데 또 하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원래대로 인정해줘요. 예? 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1주택이 된 후 다시 뭐라 그랬어요? 신규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팔았죠? 아, 그거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그죠? 예. 다음 여기 주택을 3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하나 남겨놓고 2개 팔았어요. 아,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 내고 몇 개 남았어요? 2개. 그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하나 팔아서 비과세 받고 나머지 1주택이 되면 보유기간 그대로 인정해준다. 원래대로. 예, 당초 원래 취득한 날 보유기간. 이것은 이제 사례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1세대 1주택 특례는 뭐냐? 이거는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특별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은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야 돼. 그런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조정지역에만 주택 2개죠? 이때는 새로 취득한 주택 1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입신고까지 끝나야 돼. 다음, 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 여러분,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들어가요. 주택수에 포함시켜. 다시, 주택 하나 있는데 분양권을 하나 또 샀어요. 그럼 2주택이야. 주택 하나 있는데 분양권 2개 샀네. 3주택이야. 이해가세요? 다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면 주택으로 본다. 주택수에 포함. 됐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주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분양권 5개다. 무주택자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안 되지. 아,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사거나 입주권을 사면 주택수에 포함. 예? 근데 주택이 없는 사람이 분양권 10개 가지고 있다니까 무주택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니까?
입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이 아니야. 그런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으면 주택 숫자에 뭐한다? 포함. 개념 이해 가세요? 예? 어떤 분은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분양권 2개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파트 요번에 청약할 때 청약 거기에 들어가면 그건 주택법으로 가야지. 그 세법이 아니잖아. 그거는 세법에서 그것도 양도소득세만 이렇게 법을 다 통날해서 하면 안 돼. 복잡해. 세금마다 세법 법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세에 포함. 그런데 주택이 없는 사람이 분양권 취득했다. 주택이 아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또 샀어요. 그러면 주택이 몇 개야? 2개. 그러면 일시적 2주택과 똑같아요.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팔아라. 아니면 아파트 준공되고 2년 안에 팔아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 설명할 겁니다. 다음.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 봉양으로 세대 합쳤네. 그럼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효도하는 거니까 10년까지는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아라 이거죠.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어떤 학원에서 어저께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건데 이거네. 예. 혼인,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됐죠. 결혼하고 취득한 건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 결혼했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투기로 보지 않는다. 2주택이 됐죠. 이건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하나 팔면 돼요.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다 요거 지키면서 팔죠. 그럼 몇 개 남았어? 그것도 비과세 받는 거지 나중에. 2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 얘기는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먼저 팔아도 원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어저께 어떤 학원에서는 그러대. 이거 설명하니까 쉬는 시간에 바로 나왔어요. 저요 결혼하기 전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주택 2개인데 혼인하고 몇 년? 5년 가기 전에 한 3년쯤 됐는데 팔았대.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 뭐라고? 신고하라고. 그래서 세금 내는 줄 알고 당연히 모르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몇 천만 원 세금을 냈대. 그런데 지금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비과세죠. 그죠? 억울하잖아. 그런데 잘못 냈는데 알아서 국가가 이거 잘못 냈으니까요 환급해가요. 그럽니까? 자기가 잘못 냈으면 계산해서 다시 환급받아야죠. 그래서 세무서 가서 얘기해라. 몇 년 지났느냐? 5년 지났느냐? 안 지났대. 그 팔고 나서 제척기간 5년. 그래서 5년이 안 지났대. 그러면 세무서 가서 요즘은 공무원들한테 상담을 하면 다 해줘요. 친절해.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 가면 절차 밟아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니까. 그랬더니 수업 빼먹고 째고 갔어. 지금 공부가 문제냐고. 지금 몇 천만 원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끝나고 바로 가더라고. 궁금해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와서. 자, 요까지 우리가 공부할 거 요겁니다. 요거. 예, 나머지는 뭐 끝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 요 혼인으로 인해서 몇 주택? 2주택까지만 설명을 오늘 드릴 겁니다.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